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동안 좀 바쁘기도 했고 또 사실은 약간 몸살기도 좀 있고 목이 좀 잠기기도 했고 지금도 아직 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부득이 또 여러분 안 만날 수도 없고 또 오늘 이 개성공단이 이제 인원이 모두 철수됩니다. 810분이 거기 계시다가 1차로 이제 대부분 귀환을 하고 오늘 나머지 50명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 닫고 불 끄고 가스 잠그고 엄마가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시설 관리인원 등등 해서 50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이 개성공단이 폐쇄되지는 않도록 좀 하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고 무슨 소리냐? 주로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외국 신문들은 개성공단은 아예 클로즈 다운 해라, 문을 완전히 닫아야 한다, 이런 사설들을 최근에 쭉 썼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대개 국내 언론들은 개성공단은 문 아예 닫아라 이런 사설이나 칼럼을 잘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이유는 개성공단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당장 이제 개성공단에서 돌아오거나 또 개성공단에 투자한 이제 123개, 124개 기업들의 손실, 예상되는 손실, 또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표현은 좀 유보적이시죠.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심에 있어서 과연 개성공단이 강력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사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모임에서도 정부의 어떤 철수 권고에 따라서 철수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버틸 때까지는 버티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강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기업들이 일단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전원 철수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내렸고 오늘 전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이 2004년에 이제 시작했죠. 개성공단이 원래 6.15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의 정신에 따라서 설치되기 시작했고 LH공사를 대신해서 이제 현대아산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1, 2, 3차 이렇게 개발하기로 했습니다만은 1차 100만 평을 지금 쓰고 있고 124개 기업이 들어가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 810분, 북측 근로자는 점차 늘어나서 5,30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3,448분의 북측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생산액도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생산액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산액도 아주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위에 거는 이제 북한 측 근로자 숫자고 밑에 그래프는 우리 기업들이 생산 총액의 성과입니다. 생산액 자체를 보면 만불 단위니까요. 4억 6,940만 달러. 2012년입니다.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7년만 하더라도 2만 달러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불과 한 5, 6년 사이에 2배 가까이 4억 6천, 5억 달러 가까이 전체적인 생산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숫자도 최근에 꾸준하게 춘출 기업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부가 의뢰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체 조사해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는 123개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이 123개 기업 중에 5개 업체는 자료를 내지 않았고 자료를 제출한 118개 업체를 보면
이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14억 7,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억 7,600만 원을 1년에 평균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14억 7천만 원이다 그러면 1년 매출로서 뭐 그렇게 아주 중소기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주 영세기업도 있는 것 같고 비교적 이제 큰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은 5,600만 원이고요. 연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을 내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기 순손실 1,400만 원. 물론 어떤 기업은 많이 벌고 어떤 기업은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단기 순손실은 1,400만 원이다. 영업이익은 내고 있지만 단기 순이익은 내고 있지 못하다. 매출액은 뭐 꾸준하게 늘어서 14억 7,600만 달러 정도 보이고 있다. 부채 비율은 346.7%입니다. 아주 높습니다. 2011년도 현재 부채 비율이 그렇습니다. 국내 제조업 평균의 170%니까 2배가 넘는 개성공단에 왜 갔냐 하고 물어보면 역시 임금이 싸다. 지금 114달러씩을 아마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120달러를 보더라도 16만원, 15만원 이전 정도밖에 되지 않죠. 아주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120달러가 북한 근로자들에게 전액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떼먹고 북한 당국에서 소액이 이제 갑니다. 북한 측의 수입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개성공단의 유지관리, 근로자, 임금 수입, 기타 또 개성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물관리, 전기관리 이런 이익들이 있겠습니다. 가깝다 이런 점도 이제 포함되고요. 개성공단의 품질 수준은 어느 정도냐? 절반 정도가 서울의 모기업보다 절반에서 80% 정도 된다. 근데 놀랍게도 모기업보다 더 잘 생산성이 높다, 품질이 좋다 이렇게 답한 기업도 24.1% 정도 되는 정도의 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개성공단은 그동안에도 언론에 이제 여러 번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게 뭐 연평도 천안함 또 금강산 사건 이후에도 개성공단만큼은 꾸준하게 지속이 되어서 남북 화해 협력의 일종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이나 베트남까지 진출할 만한 독자적 역량이 안 되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그나마 북한은 말이 통하고 하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나마 일종의 숨구멍이었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 쪽으로 볼 때는 연간 9천만 달러, 1억 불에 가까운 임금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1억 불 정도다. 그러면은 거의 뭐 단일 공단에 관리하는 것으로서는 아마 또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 효과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마 북한이 임금 노동으로 이런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다른 사업은 비교할 만한 사업이 없을 겁니다. 북한이 매년 중국과의 거래에서 몇억 달러씩의 예를 들어서 뭐 무역 수지 흑자를 낸다. 예를 들어서 뭐 탄광, 뭐 석탄 수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임금 실제로 그게 얼마나 이익이 될 거냐. 국제수지 흑자를 흑자가 나는 거하고 또 그 기업이 예를 들어 국영기업 체제로 운영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난다고 하는 것하고는 또 상당히 사뭇 다른 얘기입니다. 얼마나 비즈니스 라이크하게 경제성 있게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다른 검토 대상입니다. 어떻든 개성공단이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나 남북 화해 협력이라는 정치적 면에 있어서 마지막 남아있던 연결고리였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개성공단 근로자 50명이 철수하고 나면 아마도 개성공단은 마치
금강산 비슷한, 금강산 관광 비슷한 어떤 처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사실은 막 그렇게 막 흑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즈니스 라이크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개성공단 뭐에 들어갔던 많은 기업들 중에 이미 부도가 난 기업들도 많고, 또 개성공단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금융적 지원들이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보조금이 나가게 되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이 보조금이 가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현찰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은행 대출이라든지 또는 남북협력기금에서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융적 차원의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죠. 또 그 인프라 자체를 정부에서 깔았습니다. 정부에서 뭐 5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정부에서 인프라를 깔아놓고 있죠. 그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기순 손실이 1,000만 원 이상 난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 계산까지 합치면은 단기순 손실 규모는 오히려 상당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별로 123개 기업의 개별 기업들의 사정을 보면 꽤 그럴듯하게 이익을 보는 기업도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 전체로 놓고 보면 또는 사업 전체로 놓고 보면 적자 사업이어서 경제 논리로 한다면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제 논리로만 볼 거냐 정치 논리까지 같이 봐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는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는 거기 들어가서 참 그나마 고생하면서 사업을 일군 대한민국의 우리 기업가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절대로 묻는다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정규제 TV만 주장했었댔습니다. 오로지 정규제 TV에서만 개성공단 근로자를 전원 즉각 귀환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댔습니다. 그때 김관진 국방장관을 비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관진 국방장관이 무슨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이 인질이 되는 사태가 온다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구출하겠다. 군사작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나간 짓 하지 마라. 멀쩡한 사람을 왜 군사작전을 하냐. 멀쩡한 상태에서 빨리 귀환시키면 그만인 거다. 귀환시켜라. 사실 개성공단은 그동안 정부로서도 두통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이익이 나지도 않는 사업을 오로지 남북협력사업의 상징성이라는 것 때문에 유지해왔고, 만일의 사태는 극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젊은 친구가 그야말로 미치지 않는 이상의 개성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우리 근로자들을 인질로 삼는 사태는 불가능합니다. 문명국가를 여부를 떠나서 김정은이가 정신이 나가지 않는 동안에는 개성공단의 우리 근로자들을 인질로 잡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에 하나이죠.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 어떤 사태가 터진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귀환시키라고 했던 것인데요.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논리적 조치이죠. 군사작전을 해서라도 구출하겠다. 800명을요. 남우나라 국경선 너머에 있는 인질들을 김관진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런 군사작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나요?
가능할 때 돌려놓아라. 문제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북한의 신뢰성에 있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지금과 같은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이 지금과 같은 광기에 사로잡힌 핵전략을 유지하고 그 핵전략을 대한민국 전부를 인질로 삼고 있죠. 대한민국 전부를 인질로 삼고 있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개성공단은 지금이라도 폐쇄, 영구 폐쇄하는 것이 좋다. 그 이야기해야 논리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의 경우라면 거기에 투자된 경제적으로 성큰 코스트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겠죠. 그 전부 해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명박 정부 때 계산해 놓은 것들이 있죠. 직간접 피해를 다 합쳐도 1조 6천억 원 정도면은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왜? MB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조건으로 개성공단 폐쇄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있다는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북한 애들은 개성공단을 문을 닫겠다 어쩐다는 얘기를 이런 방구도 못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왜? 사업 전체로 보면 남쪽에서 출혈을 하고 북쪽을 도와주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남쪽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기서 고생하는 기업가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를 못하죠. 아무도. 그 고생하는 기업가들 이익도 제대로 안 나면서 차라리 이익이라도 많이 나는 기업이면 모르겠습니다. 이익도 안 나고 여기서 어떻든 사업을 망할 수는 없고 종업원들은 살려야 되겠고 그래서 그 중에 간혹 일부 기업가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에 한번 가보자 해서 그나마 김정은이는 미쳤지만 어떻든 우리 정부를 믿고 안 되는 사업이나마 정말 불철주야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기업가들이 를 생각하고 그런 기업가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입을 닫고 있었던 거지 개성공단 사업 자체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한 겁니다. 개성공단의 사업을 해서 시장경제 맛을 들여주면 북한이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수한 허무개그로 만드는 게 개성공단입니다. 그 허무개그죠. 오히려 지금 개성에 5만 몇천 명의 가족까지 합치면 20만 명이 시장경제를 알고 남쪽 자본주의의 우수성을 알고 있지 않겠는가. 지금 그 모르는 북한 주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난번에 박선영 의원이 여기는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탈북자들이 남쪽에 와서 그나마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북한에 장사들 다 하고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누가 모르겠어요? 그거 이미 지나간 겁니다. 오히려 개성공단에 그나마 일자리를 얻으려면 북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 간부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당 간부들에게 뇌물을 줘야 되고 오히려 북한 체제를 더 공고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건 이제 그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개성공단을 그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죠. 근데 그건 마이너한 레벨에서의 주장이고 큰 레벨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폐쇄, 지금이라도 폐쇄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가하다는 것을 북한 당국이 스스로가 입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개성공단을 유지해온 것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책임이 큽니다. 금강산 사건이 나고 금강산 재산이 동결될 때 그때 정부가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사업은 모두 접고 개성에서의 순조로운
철수, 귀환 작전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다 정리를 했어야 된다. 근데 안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조차도 차일피일하면서 그게 시설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시설을 조금씩 줄여서 안 했어요. 그건 오히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문을 닫겠다고 공갈을 치게 된 것이 지금의 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성공단 문을 닫아버리겠다. 는 것은 북한의 공갈이었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북한의 공갈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남쪽 정부는 북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얘기가 없죠. 공격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제 개성공단 문을 닫을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개성공단은 그 자체로 모순이죠. 북한이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핵을 어디에다 쏘겠습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가 끝내는 김정일의 체제를 보장해달라, 국제적으로 승인해달라 하는 요구인데, 미국 헌법상 자유의 정신을 부정하는 국가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하고 뭔가를 하려면 헌법을 수정하거나 상하 야원의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불가하죠. 결국 북한 독재 정권 3대 세습 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핵무기고, 그 핵무기는 한반도 전부를 인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성이 문제가 아니죠. 개성의 소규모의 인질 사건이 한반도 문제 전부를 인질로 하는 미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큰 코스트는 성큰 코스트로 잘라야 되고, 썩은 환부는 잘라내야 몸 전체를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문제가 있다고, 아깝다고 살려놓고 팔 전체, 다리 전체가 썩어 들어가게 할 수는 없고, 팔 손톱이 문제가 되고 손가락이 문제가 된다고 팔 전체를 인질로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게 국가 이성입니다. 국가는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문을 닫을 때는 닫아야 돼요. 수술할 때는 잘라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선가는 생살이 있는 부분까지 들어와서 물러서서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썩은 부위가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죠. 국가 이성이 있다면 핵 문제에 대해서 유엔이 규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 때문에 안 될 거야. 중국 놈들이 그래도 북한을 뒷배를 봐주고 있잖아.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석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얘기들로 따지면 얘기들을 옮기자면 그렇다는 거죠. 중국이 북한의 뒷배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 효과가 없을 거야. 아닙니다. 경제제재를 가장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한국이고, 한국이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넌센스죠. 넌센스죠. 1년에 1억 달러가 가는데 현찰이 그것도. 물건도 아니고. 그게 다 김정은의 통치자금이잖아요. 근로자들에게 3분의 1인가 4분의 1인가 쥐꼬리만큼 주고. 아니 경제제재를 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유엔에 가서 떠들어 놓고 정작 우리는 개성공단을 유지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뭔가 외국인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재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둘 다 모순이 생기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북한이 결국에는 모순 상태를 만들었죠. 핵폭탄을 개발했거나 적어도 하겠다는 의지는 너무도 강력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두 개의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카드를 접어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개성사업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걸 안 한다. 핵폭탄 이런 걸 안 한다. 남북 간의 화해 협력으로 가자. 핵폭탄 이런 거 안 한다. 그 해서 개성을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남북 화해의 상징이 아니고 다만 어리석음의 상징일 뿐이죠.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 아니에요. 어리석음의 상징이 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철수하는 것, 정리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사적 감정이나 정리, 인간적 정리에 끌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 군사작전 같은 경우에 장수는 어떤 병사들이 그쪽으로 진군하면 전멸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쪽으로 진군해라고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이성입니다. 그게 개인 선택과는 다른 거죠. 개인은 같이 우리 다 죽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성에로 가 있는 조그만 끈을 놓지 못해서 안달하다가는 더 큰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개성이 직면해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은 거기 전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물론 잘 나가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대부분이 영세기업들입니다. 제 아는 어떤 지인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성에 자기도 가려고 했는데 가볼까 하고 몇 번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집사람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못 갔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된 것 같다. 그 뜻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안 들어간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억지로 가라고 해서 간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국가를 믿고 갔지만 국가 전체의 명운을 걸고 또는 국가 전체가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 있는 이 중차대하고 엄중한 사태에 국가는 냉정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이미 개성공단이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인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개성공단은 굳이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외국 언론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접어야 된다. 접어야 된다. 그나마의 끈이라도 살려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의 끈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북한에 그나마의 끈도 남겨둬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나마의 끈도 안 된다. 그나마의 끈도 남겨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든 것은 김정은이죠. 핵공갈을 통해서 독재체제를 보장해라. 그 하는 요구를 누가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어떻게 북한의 2천만 동포들을 김정은이 등 그야말로 소수독재 그룹들에게 한 줌도 안 되는 소수독재자 그룹에게 2천만 동포의 명운을 맡겨놓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먹어라 라고 해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싸구려 국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줌도 안 되는
3대 세습 김정은에게 네가 마음대로 해먹든 말든 그저 우리는 거기 가서 북한 근로자들 불러서 그저 좀 싸게 공장이나 하면 된다. 북한 근로자들은 노예처럼 네가 부리던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누가 그런 권리를 줬죠,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준 자는, 권한을 부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엄연하게 그쪽은 그쪽이고, 북한 동포는 북한 동포 문제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언젠가는 우리가 북한에 레짐 체인지 해야 된다.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그림을 그릴 때가 되었다. 그 그림을 그린다면 개성공단은 안 된다. 그건 오히려 나중에 레짐 체인지가 되고 나면 개성공단보다 2배, 3배, 5배, 10배, 100배나 큰, 아니 북한 전부를 개성공단처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김정은에게 연명의 달러를 주느니 나중에 개성공단보다 더 큰 북한 전부를 개성공단으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도모하자.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연연하다가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에 연연해서 큰 것을 못 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철수하는 123개 우리 기업들을 정부는 잘 가려서 개성공단에 그래도 정부를 믿고,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 정부를 믿고 거기에 투자했던 기업가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 조건이라면, 해주는 조건으로 논리적 결론을 내야 된다. 논리적 결론을 내야 된다.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논리적인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 국가의 그 결정을 우리는 가능하면 존중해 주어서 이 어리석고 힘없는 정부가 그나마 논리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조용히 지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피해를 과장해서 얘기하거나 작은 인질이 두려워서 국가 전체를 인질로 내놓는 그건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니까 어리석은 국민이 되지 않기를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강산 사업도 마찬가지이죠. 금강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움직일 때는 뭔가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뒤탈이 없다. 장기적으로도 그래야 길이 있다 하는 점에서 오늘은 개성공단 자녀 인력 50명이 오늘 전부 귀환하기 때문에 귀환 완료의 시점을 맞아서 개성공단은 처음부터 오류로 출발한 개성공단이었고 처음부터 경제성이 없이 출발한 정치적, 그것도 잘못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환상이 나왔던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는 시급하게 정리하는 것이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장차 우리가 북한의 레짐 체인지라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작은 개성공단이 아니고 북한 전부를 특구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의 근로자들이, 인민들이 전부 이 문명의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 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가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꽃이 아주 이쁘시죠? 이 꽃이 이쁜데 사실 이게 그 정규재 TV를 애청해 주시는 분께서 보내셨어요. 그분이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또 우리 김 PD가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분이 이 약간의 꽃값을 보내오신가 봐요. 꽃값을 보내오셨는데
뭐 제가 들어 사놓기도 하고 우리 김 PD가 사놓기도 하는데 그분이 꽃을 좀 사놓아라 하고 이제 꽃값을 보냈는데 우리 김 PD가 그걸 가지고 꽃을 사버렸어. 그 제가 다음부터는 꽃값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뭐 일단 저질러 져버려 가지고 그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다른 분들은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저 뭐 정규제 TV는 정규제 TV대로 또 제 뭐 용돈으로도 얼마든지 꽃 정도는 사놓을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즐겨주시고 또 꽃을 보내시는 그 마음으로 정규제 TV를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널리 선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저를 도와주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